미셀 스틸 강폭 행보, 남편 손 스틸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은 미셀 스틸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죠. 제가 한국 대사로 부임을 하고 나서 상당히 폭넓은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지금 처음인데, 오랜 공백 기간도 있었고, 특히 이재명 정권 들어서 1년 동안 주한 미국 대사가 없는 사이에 정말 한미 관계가 완전히 헝클어졌죠. 완전히 군사 문제도 그렇고, 그때 통상 문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쿠팡 사태, 그리고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 이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막 청구서 날아오고, 이 상황에서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 국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익이 중요한데, 미셀 스틸 대사의 행보에 주목을 하는 것은 한미 동맹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 동맹.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게 완전히 우리 이재명 정권이 우리 국방력, 안보 태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 동맹까지 좀 흩어져 버리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봐도 스틸 대사가 취임 일성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했고, 특히 군사 동맹 복원 의지를 밝혔는데, 그동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전치작전권, 전환 문제, 그 다음에 그때 특검이 오산기지 압수수색한 문제, 미군 기지, 미군하고 같이 쓰는 기지, 그 다음에 정동영이 북한 구성시설, 제3의 핵시설 이렇게 기밀을 누설을 해서 군사 정보, 대북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것을 제한을 해버리고, 최근만 해도 미군 무인기 훈련 중에 격추될 뻔했고, 강주공항, 지금 미군하고 같이 겸용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상시에는 그 강주공항을 무조건 반도체 팹 공장이 가야 되니까 비워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마찰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어제 미셀 스틸 주한 미국 대사하고 제이비어 버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조금 만났습니다. 만나서 첫 회동을 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하고 주한 미국 대사하고 첫 회동을 했죠. 여러 가지 지금 강폭 행보를 하는 중에 만났는데, 버런슨 사령관도 스틸 대사도 어제 전부 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공통의 업무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군사 문제에 굉장히 긴장이 감돌고 있는데, 버런슨 사령관은 이제 미국 전쟁부와 이렇게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겠고, 이 스틸 대사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뽑았으니까는 백악관하고 지금 소통을 하면서 이런 한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마찰,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스틸 대사가 와서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다만 그 전에 김준형인가요? 조국당 국회의원, 문재인 대 국립 외교원장 지낸 그 사람이 오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 대사가 되면 안 되는 오적.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스틸, 지금 실제로 대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좌파가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또 한국계이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확인된 것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도 미셀 스틸 신흥주한 미국 대사하고 접견을 했다. 4일날 서울 모처에서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그날 바로 스틸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해서 조현
장관을 만난 날이죠. 예, 그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더 팩터의 기사인데, 스틸 미 대사가 조연 장관 예방을 했는데 이례적인 배우자 동행, 이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배우자 동행. 1년 6개월간 지속된 주한 미국 대사 공백기가 이제 해소가 됐는데, 스틸 대사는 등청 과정에서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와 동행을 하기도 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인데, 이 스틸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다. 그렇게 평가를 받죠. 이 캘리포니아가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거기서 공화당 소속으로 그 국회의원은, 연방의원은 되지 못했지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을 지내면서,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고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자, 외교부 당국자도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우자 동행이 이 한미 관계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가 조연 장관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도, 한 3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도 거기도 같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신임장을 사본을 제출을 하고, 이제 상견례를 하는 자리니까 조연 장관하고 만나는데 같이 배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만났기 때문에 위성락과도 같이 배석을 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직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미셸 스틸도 트럼프가 픽한 대사이긴 하지만은 그 배우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는 강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언제 만날까? 이런 오늘 이 기사들도 나왔는데, 보통 이제 신임장을 제정을 하기 전에 신임장, 오늘 지난 4일에는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을 한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제한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로 활동을 하는데, 본격적인 활동, 완전한 활동은 신임장 정본을 이재명에게 제출을 했을 때부터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임장 제정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한국 대사로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일일이 하지 않고, 지난번에 보면 한 8명 정도 한국에 새로 이제 부임한 사람들 기다렸다가 한 8개국 대사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신임장 제정을 같이 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고, 그때 이재명하고 스틸 대사의 첫 상견례가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도 주목이 되는데, 이재명은 아직 별도로 스틸 대사와 어떤 신임장을 제정하거나 이제 만날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틸 대사가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오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송영길 같은 경우도 스틸 대사가 부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그때 막 했고, 그게 이제 이재명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만큼 이재명 정권이 스틸 대사의 강폭 행보에 좀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계속 비춰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하나 이제 물꼬를 틀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